클래식카를 사랑하는 남자 클카남 거라지의 클카남입니다. 오늘의 비디오는 클래식카 광빨래기 제2탄입니다. 이 비디오 시리즈는 아마 3편으로 제가 만들 것 같은데요. 이전 편에는 클레이바를 사용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과정까지 커버를 하였는데요. 다음 비디오부터는 이 본격적인 이 컴파운딩과 폴리싱 작업을 통한 이 광택 작업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동차 도장 작업에서 이 광택 작업이라고 하면은 컴파운딩과 이 폴리싱을 통해서 페인트 표면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광택 작업의 이 작업의 난이도나 이 퀄리티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뉠 수 있는데요. 오늘 입문편에서는 가장 손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광택 작업이 어떤 건지 대략 소개시켜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편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광택 작업을 보여드릴 텐데요. 이 광택 작업이라는 것이 이 난이도와 기술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입문자 편과 이 고급 편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. 이번 작업에는 이 듀얼 액션 폴리셔를 사용하여 주었고요. 이 사용한 폼패드는 이 두 가지 정도를 사용하여 주었습니다. 근 15년 동안 이런 자동차 광택 작업에 쓰이는 이 재료랄지 이 도구가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요. 자동차 광택 작업이란 게 간단한 툴로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, 좀 더 이런 효과 퀄리티의 하이 퀄리티 잡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또 작업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요약해서 자동차 광택 작업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번 작업에는 듀얼 액션 폴리셔와 이 폼패드를 사용하였고, 사용한 약품은 이 컴파운드 케미컬과 이 검은 차에 좀 더 특색화된 검은색 안료가 들어간 기능성 폴리싱 제품을 사용하여 주었습니다. 오늘 데모에 사용된 차량은 1990년형 알파로메오 스파이더라는 차량입니다. 오늘 드디어 자칭 클래식카 컬렉터라고 하는 클카남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. 이 차량은 제가 데일리 드라이버로 사용하는 차량인데요. 거의 4개월 동안 운행을 하지 않아서 페인트가 많이 상해 있고 전반적인 디테일이 필요해서 이번 작업에 활용을 해 보았습니다. 다행히도 이 검은색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들고 이런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하면은 눈에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이번 폴리싱 작업에 아주 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. 기본적인 세차를 해준 후의 모습인데요. 이 잔 스크래치는 물론 이런 스월 마크라고 그러죠. 이 미세한 이 스크래치들이 많이 보여서 이렇게 빛이 비치면은 이 빛이 퍼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검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컨디션이라면은 이 도장의 보정이 필요한 그런 광택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. 먼저 이 광택 작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클레이바 작업을 해주었습니다. 이 클레이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런 미세먼지를 제거해 준 후 이 폴리싱 작업을 들어가야지 이 폴리셔와 이 페인트 도장 간의 미세먼지에 의해서 다른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알코올과 물을 희석한 용액을 클레이바를 사용해서 자동차 표면 구석구석을 잘 닦아주어 미세먼지를 제거하여 주었습니다. 이번 작업에 사용한 이 폴리싱 패드는 스폰지 패드를 사용하여 주었는데요. 폴리싱 패드는 크게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이 울 패드와 스폰지 패드 이 두 가지인데, 또 이런 자세한 것은 다음 편에 보충하기로 하고요. 이번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 컴파운드를 해주고, 그리고 이제 검은색 안료가 들어간 이 기능성 폴리싱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을 위해서 평소보다는 좀 더 많은 케미컬을 사용하여 주었는데요. 사실은 이렇게 많은 케미컬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. 적당한 약품과 이 적당한 량, 그리고 이 스폰지 패드의 밀도 등
이 여러 관계가 있는데요. 또한 이 폴리싱 과정 중의 마찰열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이번 편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 많은 과정을 생략했는데요. 이 폴리싱이라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작업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. 컴파운딩 작업은 이 2번을 해주었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기능성 제품을 사용한 폴리싱 작업도 2번을 해주고 마무리하여 주었습니다. 광택 작업에 사용하는 컴파운드나 폴리싱 약품에 대해서 몇 번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냐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. 광택 작업의 횟수에는 정답이란 것은 없습니다. 어느 정도의 폴리싱이 필요한가는 이 각 페인트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클리어 코트의 두께에 따라서 디테일러가 직접 결정하는 것인데요. 특히 클래식화나 수집하는 차량들은 페인트가 이제 오리지널 페인트가 아니라 다시 재도장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페인트 또한 이 싱글 스테이지 에나멜이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버핑을 하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약품의 종류는 이 디테일러가 결정하는 센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검은색 안료가 들어간 이 기능성 폴리싱 약품을 사용해서 폴리싱을 해주었고요. 많은 작업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페인트 표면이 상당히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오른쪽 부분인데요. 이 부분은 폴리싱을 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전에 남아있던 스월 마크나 이 작은 스크래치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. 반면 이 광택 작업을 한 이 왼쪽을 보시면은 이 빛의 흐름이나 이 반사되는 면의 모습이 상당히 이렇게 고르게 다듬어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폴리싱이란 작업은 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정도까지 미세한 스크래치들을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이 본격적인 다른 부분의 이 광택 작업을 해주는데요. 이 광택 작업은 이 컴파운드나 이 폴리싱 약품은 이 금방 마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사광선에서는 작업을 하면 안 되고 스크래치의 이 종류에 따라서 작업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각 패널별로 나누어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. 본격적으로 이 프론트 팬더를 이 광택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. 특히 이 자동차 광택에서 이 앞쪽의 보네트 부분이나 이 언더스커트 부분 그리고 또 이제 팬더 부분 이런 앞쪽 부분들이 아무래도 자동차가 달리면서 이런 먼지랄지 그런 불순물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 스크래치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. 또 반면에 이런 도어 패널이나 뒤쪽의 쿼터 패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런 데미지가 없는 한 스크래치가 적은 그런 차이가 있으니 이 앞쪽을 중점적으로 작업을 잘 해주면은 이 전반적인 차의 느낌이 살아남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번 입문용 비디오에서 검은색 차량을 선택한 이유는 이 클리어 코트층은 스크래치가 생기면은 빛이 반사되는 부분이 흰색으로 변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검은색과 흰색의 차이가 있듯이 검은색은 빛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스크래치들이 더욱더 잘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. 검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이 좀 까다롭기도 하고 또 제대로 작업을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이 컴파운드도 여러 단계의 컴파운드가 있고 특히 폴리싱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차례대로 단계별로 스크래치를 제거해 주어야지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작업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. 자, 드디어 이 광택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. 이 컴파운드 약품을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이 폴리싱 약품을 사용해서 마무리해 주었는데요. 이 광택이 굉장히 균일하고 또 이 검은색 차량의 특징인 이 도장의 깊이가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검은색 차량의 작업이 까다로운 이유는 이 검은색 자체가 빛의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폴리싱하는 방향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이런 디테일함이 상관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펜더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전문적인 용어로는 라이트 캐쳐라고 그러죠. 이 빛이 먼저 닿아서 눈에 보이는 가장 높은 부분과 밑으로 연결되는 이 서피스, 이 면의 연결되는 부분의 광택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이제 본네트와 프론트 펜더, 도어 패널, 그리고 리어 쿼터 패널을 마무리했습니다. 트렁크 부분의 광택 작업을 들어갈 텐데요. 이 차량은 이 트렁크가 굉장히 편편합니다. 그래서 이런 이물질이 떨어지거나 이 먼지가 떨어지면은 바로 스크래치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서 이 도장 표면 정리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.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클레이바로 미세먼지를 제거해 준 후에 컴파운드와 이 폴리싱 약품을 사용해서 이 마감 작업을 하여 주었습니다. 자, 보시다시피 이 왼쪽은 광택 작업이 끝난 표면이고요. 이 오른쪽은 물 세차 후 그대로 있던 모습입니다. 뭐 어느 쪽이 좋다 나쁘냐라는 설명은 필요하지가 않겠죠. 이 물 세차 후 남은 이 석회 성분이나 이런 약품들이 남아서 이 검은색 부분을 뿌옇게 만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광택 작업을 통하면은 이런 미세한 것들을 다 갈아내거나 이 표면을 정리해서 이 광을 키워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. 자, 이제 최종 폴리싱 작업까지 마무리를 해주었고요. 이 광택된 표면은 아주 좋을 정도로 잘 정돈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폴리싱 약품은 이 페인트 표면을 미세하게 연마하는 작용을 하지만 이 페인트 표면을 보호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이 왁스나 이런 실런트 등의 페인트 보호제를 그 위에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차량의 페인트 광택 작업이 끝났습니다. 자, 이제 얼마나 멋지게 광택 작업이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? 작업 이전의 잔 스크래치가 많고 이 클리어 코트 부분이 이 뿌옇게 보이던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마치 새차 같은 깊은 광택이 살아났습니다. 자, 오늘 헌차도 새차같이 만드는 이 광택 작업 입문편 재밌게 보셨기 바라고, 또 구독과 좋아요는 클카남의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비디오 기대해 주세요.